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번 한 달 동안 노년기 구강 변화에 따른 질병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은 우리 이제 마지막 노년기 구강 변화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어,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거기에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들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지난번 저희들이 이제 쭉 돌아볼 때에 노년기 구강 변화에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서 치아 변화, 그다음에 치주 조직 변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타액 분비, 연화장애 이런 거, 전신질환 이런 종류들을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었고요. 치아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치주 조직 변화에 대해서 나누었었고, 그리고는 이제 타액 분비 저하라든지 지난주에는 연화장애, 허빈 위험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노년기 구강변 질병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그 상황들을 대부분 그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을 때 구강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우리 구강 변화가 또 건강에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형태로 말씀들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왜 그러면 구강 질환, 입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걸 볼 때 제일 큰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구강이 결국은 인체 내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입 안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몇몇 군데만 바깥에 노출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피부라든지 이런 몸 이런 곳은 다 이렇게 바깥에 피부로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구강 내에는 직접 이제 우리가 이제 기관지 호흡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연결돼 있는,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음식을 먹는 거에서 먹었을 때 바로 이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지 못하게 되면 기관 절개를 통해서 음식들을 기관 절개를 하거나 그래서 호흡을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못 먹으면 이제 코로 해서 줄을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링거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전용대 목사님, 그리고 김서연님, 유영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래서 황현만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환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 몸에 특별하게 이렇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감염성 질환,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 질환, 타액성 질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거의 그 구강하고 거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질병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경각심을 좀 더 키우고 구강 관리를 특별히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주로 구강 내에서 많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감염성 질환,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충치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치주 질환, 잇몸 치연염이라든지 치주 질환, 지난주에 다뤘던 그 내용들인데요. 그런 치주 질환들로 통해서 우리 몸의 감염성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통해서 이제 코로 통해서 결국은 호흡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코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구강 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호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되어지면서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아가 탈락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호흡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치주 질환에 굉장히 노출이 쉽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구호흡을 하게 되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코를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구강건조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강건조증이 되어지면 침이 분비가 되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 있는 확률, 자정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 확률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주 질환도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을 예방에 따른 구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특별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 꾸준히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러면 당뇨 있으신 분들이 보통 임플란트 할 수 있나? 또 어떤 경우에는 못한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당뇨 있어도 관리가 잘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또 하고 나서도 관리를 잘 한다면 임플란트가 되든 어떤 보철이 되든 특별하게 주의만 잘하게 되면 지장 없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치아들이 다 망가지게 돼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과 구강 건강은 굉장히 밀접하다. 그래서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강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약물요법이 되든 운동요법이 되든 그다음에 식이요법이 되든 모든 걸 관리를 잘해야 노년기 구강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화기 질환, 특별히 우리가 결국은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어야 되는데 씹지를 못하는 상황이 치아가 빠지게 되면 결국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호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구강 건조증이 발생을 하거나 또 타액선에 문제가 생겨서 침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 또 어떤 이유로 해서 막히는 경우, 그래서 침이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 적게 분비가 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강내가 건조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그 자정작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구강질환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집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양치질하는 방법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그게 이제 보통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혜택이 제일 많은 게 뭐 1년에 한 번 최소한 그 우리가 스케일링이라는 잇몸 관리하는 그걸 보험으로 적용을 해놓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도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치과로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치료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도 또 보험이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크게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장필기 소장님,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치아 건강 내용이군요. 말씀해 주셨는데, 네, 특별히 그 우리가 요즘은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거의 뭐 40대, 50대 최소한 그 50대 지나가면서는 미리부터 관리가 되어져야 문제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 그 하는 노년기 구강 변화에 대한 전신 질환에 관련돼 있는 그냥 간략한 내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 지금 이제 턱관절의 이제 변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타액 분비, 특별히 이제 구강 내에 타액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거나 또한 우리 구호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해서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이제 운동요법, 이렇게 주로 이제 마사지 형태들인데요. 그런 운동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로 한번 해보고 앞으로 집에서 그냥 개인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미리미리 진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최소한 이 상태는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구호흡하고 구강 건조증,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동요법, 그다음에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기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트레칭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요게 제가 이제 구강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해드리고 또 나머지 우리가 이제 TMJ 우리 턱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행복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제도에서 우리 조광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또 건강하게 또 사회활동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